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또 이제 되기 전에 제거하려고 했었던 대법원의 움직임 또는 대법원 이상한 동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이 권영준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2명은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쓰레기인데 조금 더 쓰레기를 찾자면 신숙희. 4월 4일에 이제 우리가 탄핵 선고 받았죠? 네. 4월 4일 탄핵 선고 전에 갔던 새끼는 뭡니까 도대체? 뭐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걔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법관으로서 나는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예정된 출장은 가야겠다. 진짜 백척간두의 대한민국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혜택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권영준은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 달여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2명이 13일 동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집중 심리했다.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7만 쪽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것만 해도 캐리어 몇 킬로 들어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봤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법사위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7만 쪽이 되는 한 기록을 이거를 이제 대법관들 12명에게 총 나눠주려면은 이게 80만 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90만 부? 그렇게 80만 부, 90만 부 되는 거를 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사위를 통해서도 이거는 복사하지 않았다. 종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이 됐고 종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종이 기록을 통해서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들이 전자 기록을 통해서는 봤을까? 그것도 보지 않았다. 그런 게 지금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하는 대법관들의 전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종이로 봤든 로그를 했든 뭐라고 얘기하든 니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어쩔 건데? 그냥 우리가 했다고 하면 한 대로 알아라는 태도에서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다 거짓말이 드러나는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 관련해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이제 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26명? 하려면 30명이지 왜 또 26명이야? 근데 이제 이것도 최대한 빡세게 굴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 증원했을 때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찾는 게 또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화끈하게 좀 늘려서 좀 쪼개고 그들이 원래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이런 거 필요 없이 대법관 많이 늘려서 너네 업무 많다고 하면 쪼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단은 가는 과정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 대선 공약으로도 실제로 올랐었던 그거고 오랫동안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는 내용이 아마 탄력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증언하는 건 증언하는 대로 가지만 조의대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2027년인가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조의대를 정리할 것인가? 할 수 있다면 법률적 절차나 이게 타당성이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쉽지는 않겠죠. 아니 그리고 조의대가 이 기록이 사실은 넘어오기도 전에 다 이것에 대해서 뭐 대법관들에게 뭐 이거는 다 확인을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치면은 사실상 이렇게 출장을 허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장을 허가를 한 신숙희 이 사람은 13일간 그렇게 해외를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 자신이 그렇다면은 전혀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 의견으로 이렇게 낸 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아무리 짧아도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그런 날짜를 계산하지 마라.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히 충실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게 신숙희 이 대법관인데 본인이 13일 동안 지금 출장을 다녀와서 이게 할 말입니까? 날짜상 아무리 짧아도 충실한 검토를 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거기다가 감히 판결문에다가 보충 의견으로 거기다가 할 수가 있는지 그 뻔뻔함. 저는 너무너무 놀란 게 최소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하면요.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13일간 출장을 다녀와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글자도 안 보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야 달력상 날짜 세지 마. 우리 충실히 봤어. 이런 걸 어떻게 해. 자기 이름 걸고 거기다가 판결문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뻔뻔함이 야 이렇게 판사들이 뻔뻔한데 누가 판사들을 믿고 정말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고 게다가 거짓말도 잘하고 네. 자기가 마치 기록을 확인한 양. 네. 야 너무 충격적입니다 진짜. 저 어제 매부쇼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네. 12월 3일 계엄 선포한 날 그 채널에 속보로 나왔던 긴급회의. 워딩이 긴급회의도 했고 사법부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속보를 냈었어요. 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근데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그걸 180도 뒤집어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이 사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입장문을 180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이대는 어쩌면 이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삼권분립 국가에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사법부가 오히려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지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는 듯한 속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네. 조이대는 약간 조사를 지금 좀 심각하게 내란에 관련자로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내통했다라는 의심을 그래서 네.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제 국감에 출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 받는 게 불가능은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파기환송됐을 때 2심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정리한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지한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의 입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뭐 현실이 아닌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론상 불가능한 거예요.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공선법이 지금 내란 외환이랑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서울 법원장의 그런 입장이 저는 조이대랑 일맥상통하고 네, 출장을 갔다 온 친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제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기록이 왔을 때 이제 특별 송달관을 임명을 해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거 송달을 확실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판사들이 이렇게 개판이니까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부패를 마음 놓고 부패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 다 이제 개혁의 대상이니까 네. 이게 맞아요. 사실은 한쪽만 하면 안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좀 많이 실어요. 왜냐면 한쪽만 개혁하는 것도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양쪽을 이제 건드린다는 것은 양쪽에 다 반발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것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엇나가게끔 사인을 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전 다 일어나고 있다고 맞아요. 보는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사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김대훈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렇게 개또래 같은 말했다는 얘기. 거는 네. 그런 거죠. 판사 권위 건드리지 마. 네, 건드리지 마.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 재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대통령도 우리가 할 수 네. 있어. 건들 수 있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기사에 댓글 하나만 제대로 달아도 그게 또 여론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같이 실어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저는 협박을 한 거라고 보여서 네.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자, 그리고 법정에서 이제 충격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남욱 변호사, 네. 이 사람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말 다시 바꿨죠. 그렇죠. 이번에 네.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하면 무슨 뭐 동물도 아니고 음식이나 과일을 줬다. 와. 예. 음식이나 과일 때문에 그럼 본인의 그걸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네.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수 있는 증언을 네. 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그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지만 김용 전 부원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김용 전 부원장이 사실은 그렇게 구속이 뭐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다시 풀려나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네. 재판을 받고 있는 유죄 판결이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동규의 진술이고요. 아, 유동규의 진술을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마치 보충해주는 듯한 당시에 유동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그 보충 진술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은 그때 하도 검사들이 많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했던 얘기다. 검사들이 제가 유동규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 유동규라는 자는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유동규를 풀어준 거예요. 네.
제대로 된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판사는 그거를 기소가 잘못됐어라고 말까지 해줬거든요. 네. 기소가 잘못됐다 이런 거 공소장 변경해라. 공소장 안 바꿉니다. 아 잘못됐으니까 무죄죠. 이건 아니지 틀렸지 무죄죠.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극우 유튜브에 나서 심지어 방송도 하던데 이 사람. 유동규는 그렇죠. 극우 유튜버들을 그렇죠. 넘어가지 좀 됐어요. 네. 유동규 TV도 있어. 아 진짜로. 네. 아니 유동규는 극우 유튜브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완전히 모셔야 될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계속 모셔야 할 사람이고 사실상 뭐 전환길보다 유동규가 훨씬 사실은 큰 일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주거든요. 그쪽 진영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거를... 단죄해야 한다. 네. 아니 남욱 변호사도 사실상 자신이 유동규와 결탁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 그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이런 건 몰라도 계속 근데 남욱 변호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그 모해 의증까지 할 경우에는 더 죄가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계속 불러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원하는 진술이 나왔다? 그럼 그때 이제 보내주면서 음식 주고 이제 수고했다라고 해주는 거죠. 진짜. 이거는 한만호 씨에도 정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만호 씨, 네. 한명숙 전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죄 사건 관련해서 한만호 씨가 이거는 너무 생생하게 검사들이 계속 진술 집체 교육을 통해서 진술 회유를 시켰고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해줄 때 연어 이렇게 초밥을 주면서 생선 회를 먹을 때 마치 살을 한명숙 총리의 살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들었고 너무 구토감이 역해서 뭐 와서 속이 안 좋았다 이제 이런 생생한 일기장이 있었고 이게 남욱 변호사도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검사들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악하게. 한만호 씨, 한 씨 이런 거 조사할 때는 금액까지 그냥 시킨 대로 맞췄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데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외우기 쉽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쉽게 외울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조정했었다라고 예전에 증언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경계심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